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미러키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솔직히 뭐 18.5씩이나 받은 게 제일 문제예요. 샌안토니오를 봐야 되는 경기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멤피스를 100점 미만으로 통제를 했어요. 웬베냐마가 인사이드로 돌아오는 거 다 7블락으로 통제를 해보니까 멤피스를 3점을 강제를 했다. 50개나 쏘게 만들었고 16개밖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되게 좀 비효율적인 공격을 유도를 했었고요. 뭐 공격도 나름대로 잘 풀리면서 이제 뭐 팍스가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팍스가 없을 때 딜런 하퍼가 나와도 충분히 딜런 하퍼 요즘에 효율 같은 거 잘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벤치도 단단해진 편이고, 팍스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누가 나오든 그냥 세나토니오는 다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미러키는 내일도 이제 캐포주랑 쿤보가 없는데, 이러면은 인사이드로 돌진해가지고 외곽에서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대의 어그로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모자라게 돼요. 미러키도 직전 경기 롤린스는 잘했지만 36점이나 넣었지만은 포틀랜드가 이후에 외곽을 아주 크게 차단을 해버리면서 롤린스 말고는 잘한 놈이 아예 없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부상도 좀 많았었고, 내일은 이제 쿠즈마나 서너가 퀘셔너블이라고 하는데 포르티스도 퀘셔너블이죠. 심스도 나왔지만은 별로 뭐 한 것도 없었고, 그냥 미러키가 지금 안 좋은 구간 같아요. 이러다가도 가끔 뭐 3점 터지고 이러면 점수가 좀 많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과연 그런 게 샌안토니오전에서 터질 거냐. 이제 뭐 오랜만에 또 이제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지금 샌안토니오의 체급이 대단히 높기는 하거든요. 18.5라는 큰 핸디값, 저는 저런 것들 좀 경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직전 경기 멤피스랑도 큰 점수 차였는데 그런 것들도 노릴만 하다고 봤었고, 샌안토니오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가비지 타임 가거나 이러면은, 저번에 한번 인디애나한테 가비지 타임은 11대 0 런다 해가지고 이게 핸디가 부서진다든지, 직전 경기 멤피스전도 사실 이게 뭐 일찌감치 뭐 큰 점수 차였고 멤피스 홈관중도 나가고 그러긴 했지만, 가비지 타임 때는 점수 넣는 건 좀 못하더라고요. 뭐 세란토니오의 이제 경기 마지막 마무리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저는 결국에 이거는 미러키가 몇 점을 넣느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3점이 잘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점수가 대단히 안 납니다. 기본적인 야투 같은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샌안토니오한테는 카운터성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거를 미러키의 프렌을 볼만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어제 프렌이나 오바 이런 것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뭐 58%로 나오고 있다. 근데 당장 어제 경기 때도 프렌이랑 오바가 58%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전히 느바가 프렌이랑 오바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미러키 프렌을 볼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매치기는 합니다. 저는 뭐 샌안토니오 쪽으로 좋게 보고 227.5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미러키가 좀 넣는다면 그러면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큰 핸디 값이 겁나지만은 그래도 방향 자체는 프렌보다는 마인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 미네소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되게 어려워요. 둘 다 좀 연속성도 없고 핵심들이 빠져있는 게 크죠. 앤트맨도 없고 여기다 맥다니엘스까지 없으니까 둘 다 핵심급이라고 봐야 돼. 닭주전급들인데 둘 다 빠져있고요. 디트로이트도 지금 이제 스튜어트랑 커닝이 없다. 이외 선수들도 캐시화물이 되게 많은데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싹 다 지금 뭐 중요한 선수들이죠. 당연하게도 저번 경기 때는 갑자기 허더의 3점이 간만에 돌아왔어요. 호더는 이 세크라멘토 시절에도 3점 40%로 꼽아주고 막 이랬는데, 애틀랜타나 뭐 시카고 이런 팀들 거치면서는 지금 올 시즌 3점이 개판이거든요. 근데 간만에 잘 터졌었습니다. 젠킨스도 3점 같은 거 잘 들어가고, 커닝이 없어도 뭐 상대가 상대인지라 쉽게 잘 풀렸다, 뭐 그런 건 있었는데 129점이나 넣었어요. 하지만 얘네들 요즘 득점력 같은 것들은 사실 담보되는 거는 없고, 디트로이트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같은 것들은 뭐 꾸준히 좋다고 하는데, 자, 미네소타도 지금 이제 앤트맨이나 맥다니엘스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거. 지금 이제 앤트맨이 빠진 5경기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앤트맨이 빠져있는 기간이랑, 그리고 그 전에 앤트맨이 시즌 3월달 성적,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득점은 거의 비슷한데 실점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14점이나 줄었거든요. 이거는 뭐 최근에 만난 상대들의 이런 밸류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실점이 14점이나 줄은 게 상당히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보다도 자유투 같은 것들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본인들의 야투 횟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야 뭐 연장 같은 게 있다거나 뭐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앤트맨이나 맥다니엘스가 없는 여기 오늘 해당하는데, 저는 일단 뭐 앤트맨은 그래도 미네소타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플레이어고, 제이맥은 무조건 플러스가 된 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없을 때가 오히려 플러스 값이 제일 큽니다.
두 선수가 모두 뛸 때나 뭐 둘 중에 한 명만 뛸 때나 이럴 때보다도 플러스 값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 두 선수가 둘 다 뛸 때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234점 가량 나온다. 오버세로 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빠져버리면 이게 제일 언더로 많이 가거든요. 둘 중에 뭐 하나 뛸 때라든지 이럴 때보다도. 일단은 미네소타는 요즘 언더는 맛있어요. 디트로이트도 그렇게까지 빠른 팀은 아니고 상대 팀이랑 뭐 페이스 같은 거 발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미네소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최근 7경기 동안 직전 경기 때는 연장을 갔는데도 언더였었죠. 연장에서 점수가 28점이 나왔는데도 언더였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연장에서의 15대 0 런을 달려갖고 이긴 경기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네소타는 여기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뻥튀기가 많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 보기 좋은 팀인데 224면은 그냥 저는 언더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고 사실 이 경기는 승패는 아주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승패는 패스하고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샬럿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습니다. 자, 지금 동부가 순위 경쟁이 엄청 한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5등부터 10등까지 승수 차이가 2승씩 밖에 안 난다. 마이애미도 39승인데 10등에 있고요. 근데 토론토가 41승인데 5등에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얼마든지 순서가 남은 기간 동안 뒤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7등, 샬럿이 8등이에요. 각각 40승, 39승으로 어제 또 애틀랜타가 빠그라지고 이러면서 차이가 거의 적은데 얘네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플레이오프를 직행할 수 있는 순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 6등까지. 지금도 그리고 얘네들끼리 7, 8위 결정전, 7시드 결정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위인데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샬럿의 분위기는 뭐 아주 좋죠. 여기다가 필라델피아도 엔비드 같은 애들이 돌아오면서 내일도 보면은 메시까지 퀘스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상자들이 다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글쎄 직전 경기 때 엔비드가 35점, 폴 조지가 28점. 복귀 전에 폴 조지도 3점 같은 거 엄청나게 꼽히고 엔비드도 잘했어요. 근데 엔비드는 아마 출전 시간 관리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기는 하고 맥시도 돌아와가지고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분명 엔비드, 맥시, 조지 막 이런 애들 없을 때 충분히 잘해온 거는 맞아. 근데 거기에는 이제 포틀랜드 잡은 것도 있었고 이외에서 팀들은 좀 이제 갑이지 좀 탱킹 팀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게 껴있어가지고 얘네들 없는 기간을 4승 3패로 잘 막은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사실 막 내용이 아주 뭐 훌륭하진 않았다 그렇게도 보고 있기는 해요. 직전 경기 때도 솔직히 엔비드 조지가 복귀 전부터 그렇게 해준 거는 상대가 시카고처럼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는 이제 샬럿은 수비 같은 것들은 아주 좋게 풀리고 있죠. 그리고 리그에서도 가장 이런 좀 핸디캡 같은 거 만족을 잘해주는 팀이기도 한데 샬럿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026년 이후로만 보면은 새해 기준으로만 보면은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4등, 넷 레이팅 전체 1등이라고 합니다. 승률도 아주 좋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샬럿의 폼이 아주 좋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글쎄 뭐 직전 경기 때는 브리지스 말고는 주전들 전부 다 뭐 크니플까지 3점 같은 거 대폭발을 하면서 아주 뭐 잘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니고 뉴욕 정도 되는 팀인데 뉴욕까지 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좀 턴오버가 살짝 있는 게 흠이긴 하지만 저는 필라델피아보다 샬럿이 좀 더 단단한 면모들 보여준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5.5는 이렇게 치열할 만한 경기는 부담되긴 하는데 저는 방향 자체를 일단은 샬럿에 승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필라델피아 방향보다는 샬럿이 맞아 보이고 232.5를 받았는데 저는 일단 샬럿이 지금은 언더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전에 막 약팀들 막 130점씩 내면서 두드러 팬 경기가 한 4경기나 있어가지고 좀 부풀려진 건데 그전에도 점수가 조금 덜 나는 경기들이 있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페이스가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엔비드 같은 애들은 자유투도 굉장히 잘 뜯어내는데 샬럿은 제가 여러 번 상대한테 자유투 안 주고 도전적인 수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얘네들이 한창 엔비드, 조지, 맥시 싹 다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오바팀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최근에 이 에지컴 중심으로 그라임스나 저스틴 에드워즈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오바가 많이 났지 저는 필라델피아가 딱히 오바팀이라는 생각은 없어서 이것도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경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세크라멘토 경기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오늘도 보스턴에 상당히 잘 싸우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마지막에 좀 자유투 같은 게 사실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초반에 16점이나 리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날렸다. 그거는 또 이제 아쉬운 야투. 간만에 또 야투가 아주 뭐 침체인 날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휴스턴한테도 그랬었는데 오늘도 보스턴처럼 수비가 좋은 팀한테는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 바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 만나는 세크라멘토는 수비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특히나 최근에 3점 허용률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쳐맞고 있고 44.2%에 달한다. 뭐 얼마 전에도 드로잔이 갑자기 33점이나 넣어준다든지 벤치에서 플라우든 같은 애들이 3점을 10개 중에 6개를 꼽는다든지
올랜도를 굉장히 좀 압박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경기 자체는 좀 아쉽게 졌지만은 클러치에는 1점 차까지 추격을 하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경제력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안 되는 날에는 드로잔 같은 애들 그냥 한 20분 정도만 써가면서 짧게 또 뺄 때도 있어요. 내일은 과연 드로잔이 어떨 것이냐. 얘네들이 일단 올 시즌 뭐 맞대결 같은 것들도 없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 때도 드로잔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길래 저는 애틀랜타가 조금 더 단단해 보이기는 해요. 오늘 이제 야투가 썩어가지고 문제인데 이제 애틀랜타가 내일 이제 백투백입니다. 자, 일단 애틀랜타의 올 시즌 이런 일정들을 제가 쭉 보면서 노란색으로 백투백을 표시를 했는데요. 애틀랜타는 리그에서 전반기에 이 원정 경기도 대단히 많았고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에 있는 이 골뱅이 표시가 원정이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은 백투백을 표시를 한 건데 전반기 때 이렇게 백투백이 짜잘짜잘하게 엄청 몰려있고 원정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들어서는 딱 봐도 백투백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 연승 기간 동안에도 홈이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애틀랜타가 일단은 내일도 홈입니다. 보스턴까지 갔다가 홈으로 온다. 이것도 이동거리도 좀 있는 편이니까 애틀랜타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뭐 불편한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세크라멘토 정도 되는 탱킹팀을 상대를 하는 건데 뭐 세크라멘토의 경쟁력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 애틀랜타가 지금 최근 16경기 동안 14승 2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에서는 11연승 중인데 최근 14승 중에서 13번이 전부 다 헨승이었습니다. 홈에서는 11연승 중에서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마헨이었었고 그 정도로 이제 마헨 성률이 높은 와중에 있어가지고 글쎄 여러가지 그런 백투백이라든지 세크라멘토가 은근히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그동안 좋았던 야투 분위기가 뭐 끊겼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저번에도 휴스턴한테 진 다음에 바로 다음 경기 골스를 또 이걸 마헨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정 갔다가 홈으로 돌아온 거여가지고 일정이 좀 이동거리도 있고 그랬는데도 해준 거여서 백투백일 때 딱 오늘 같은 조건에서 해준 거예요. 그런 것들 믿어서 그냥 애틀랜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 냅두면은 되게 잘 하더라고요. 글쎄 세크라멘토 인사이드 공격력 아치오와나 레이노가 있는데 사실 애틀랜타는 내일 랜데일이 퀘셔너블이거든요. 랜데일이 있을 때가 확실히 인사이드 이런 높이 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좋고 오콩우가 있으면 저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드로잔 같은 애들 말려주기에는 좋은 구조기도 하고 드로잔이 막히면 사실 세크라멘토에서는 그렇게까지 드로잔이 막힌 날에는 세크라멘토가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요즘의 분위기도 드로잔을 뭐 엄청 길게 쓰는 날도 있고 뭐 짧게 쓰는 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일 드로잔이 얼마나 막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핸디를 좌우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애틀랜타를 좋게 보고 있는데 237.5로는 이게 세크라멘토가 무너질 때는 100점도 못 내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뭐 언더보다는 그냥 애틀랜타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기록이나 여러 면에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세크가 난 좀 비빌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바 쪽으로 보셔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시카고 경기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백투백이거든요. 그래서 시카고는 지금 백투백일 때 막 오코로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좀 퀘셔너블 달려있는 애들 말고는 결장이 없긴 할 거고 멤피스는 내일 이제 백투백인데 얘네는 2승 10패예요. 일단 백투백 기록이 좋지가 않고요. 여지껏 근데 제롬이나 웨스팅 같은 애들 내일 퀘셔너블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최근 경기들 다 빠졌었잖아요. 내일 캐셔너블로 들어와 있는 거는 그전보다 이런 결장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진 편에 속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 제가 올리비어 막생 프로스포까지 넣었습니다. 이 친구도 최근에야 기회를 많이 받았었죠. 멤피스가 여러 애들을 트레이드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 주전 빅맨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리비어 막생 프로스포가 최근에 야투율도 50%가 넘고 3점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받은 이후에는 그래서 얘네 셋이 전부 다 뛰는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플러스 값으로 갑니다. 특히나 공격이 엄청 좋아져요. 지금처럼 제롬이나 웰스가 없고 프로스퍼만 뛰는 경우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이 105.3에 그치지만 얘네들이 다 뛰는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가량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제롬이나 웰스가 뛸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려운 건데 일단은 구조적으로 멤피보다는 시카고가 뭐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전 경기도 오클라호마한테 시카고가 충분히 본인들이 할 거는 하더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디랑 패트릭 윌리엄스, 레오나드 밀러가 하여튼 뭐 누구 하나 되게 못해가지고 야투가 엄청 썩었는데 좀 그랬는데도 어쨌든 이 경기를 4쿼터 때 그때 이제 22대0 런 당해가지고 터졌지만은 어쨌든 풀앤을 해냈잖아요. 오클 상대로도. 나는 그래서 시카고가 멤피스보다는 윗급은 맞는 것 같다. 최근까지 해오는 것만 봐도 시카고는 본인들 할 거는 충분히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일단은 시카고 쪽으로 보는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멤피에 내일 제롬이나 웨스가 나와버리면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시카고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얘네들 뭐 크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나는 얘네들이 최근에 뭐 질 때 지더라도 본인들이 할 건 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오늘은 오클라마한테 좀 이렇게 주전 자원들이 엄청 못했는데도 이거를 어쨌든 풀에는 해냈었고 3쿼터까지는 잘 싸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시카고 쪽으로 보고 싶고 245.5를 받았는데 시카고는 여전히 엄청 빠른 팀이거든요. 멤피스가 요즘 자원 이탈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의 페이스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엄청 상위권에 올라와 있진 않아요. 10등 정도로. 반대로 시카고는 리그 페이스 1등 팀이어가지고 사실 겉보기에는 둘 다 오바를 해주기에는 적절한 애들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난 내일 멤피스가 어떨지 모르겠네. 245.5는 저는 좀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카고도 오락가락 할 때도 있고 약투 같은 거 안 풀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언더오버는 조금 빡세고 그냥 시카고 쪽으로 보는 거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내일 제롬이나 웰스가 나와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 경기 늦게 가실 분들은 제롬이나 웰스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유타 경기인데요. 자, 피닉스는 직전 경기 덴버한테도 되게 잘 싸우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커가 4쿼터 때 이고다로에 대한 핵작전 쓰니까 부커가 자유투를 엄청 많이 써냈어요. 본인의 야투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날이었음에도 어쨌든 덴버 상대로 굉장히 잘 비볐었다. 뭐 그런 날이 있었고 요즘에 그냥 여기 있는 뭐 공수 지표 상으로는 딱히 뭐 좋은 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수비적으로 상대의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만 보이는데 어쨌든 피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좋은 분위기 있다? 그렇게 여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기록만 봐도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예요. 이 기간 동안 원정에서는 토론토, 보스턴,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전부 다 어려운 상대였는데 그러다가 미러키한테까지 졌었죠. 그러다가 이 토론토 만나서 개바르더니만은 다음 경기도 덴버한테 아쉽게 지기도 하고 딱히 막 분위기적으로 그래도 그 전보다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지만 막 엄청 막 솔리드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유타 얘네들 백투백일 때 8승 6패로 꽤나 잘하는 애들입니다. 탱킹 팀 치고는 8승 6패면은 굉장한 거죠. 올 시즌 21승밖에 없는데 백투백에서만 8승을 건졌어요. 백투백 승률이 5할이 넘는다는 거, 여유 있게 5할이 넘는다는 거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도 유타는 덴버한테 아주 잘 썼습니다. 제가 이게 걱정이 됐던 거는 그 전보다도 막 필리포스키라든지 뭐 센사보 같은 애들이 돌아왔다. 글쎄 막 그 전에도 이 부족한 멤버로도 좀 잘 싸우는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돌아오면은 덴버처럼 지금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면은 유타가 조금 무섭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사실 3점 같은 것들은 안 들어갔는데 2점 슛 야투율이 62개 중에 44개가 들어가가지고 70.9%로 찍었습니다. 보통 이제 3점보다는 당연히 2점 슛 확률이 높지만은 70.9%는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어쨌든 덴버란 이런 이름값이 있는 팀들 상대로도 이 탱킹 팀이 해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 유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길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5분 남기고 5대 21로 런을 당했습니다. 덴버의 3점이 잘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제 이름 없는 애들, 베즈 은뱅이나 케네디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 4쿼터 때 12분을 다 뛰었어요. 막 그런 거 보면은 유타가 확실히 또 이제 멤버 같은 것들도 지금 되게 많이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더 관리를 해줬구나. 유타의 경쟁력은 그날 좀 다르지만은 아주 메가리가 없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도 유타가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이어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던 막 필리포스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관리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센사보 같은 애들도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은 키온테나 콜려가 다우풀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일단 얘네들도 다우풀이니까 못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딱히 막 유타가 뭔가를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는 해요. 저는 이 경기도 피닉스를 못 믿어가지고 16.5씩이나 되는 거는 저는 유타의 프렌을 보고 있기는 한데 뭐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유타 아마 내일도 백투백이라서 관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불안정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결장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다면은 뭐 유타의 프렌이나 오버보고 싶은데 둘 다 뭐 근거가 거의 없는 편이네요. 이런 추가적인 결장 가능성 때문에 아주 불안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물부 15경기가 전부 다 있으니까 좀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템파베이 대 카디너스.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 중부지구 꼴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템파베이를 저번에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 보일이랑 맥그립이에요. 구도상으로 조 보일이 얘도 스톱프는 있는데 터질 때는 또 개 터집니다. 과연 올 시즌에 또 스텝업을 해서 나온 걸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템파베이가 딱히 선발상으로도 둘 다 이제 신인급인데 딱히 막 템파가 엄청 믿을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빠따적으로 역전당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무서워졌고 컵스도 첫 경기 때 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발이 이제 보이드가 나왔는데 보이드가 조금 안 좋았었죠. 대신에 워싱턴에서 또 카발리가 오히려 좋은 면모를 보여준다든지 미콜라스도 얘도 오락가락이 심해요.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오랫동안 초반에 이제 일본 야구 갔다 와서는 잘했는데 최근 2-3년간은 별로였었거든요. 작년에도 5점 뗀 시간들이 길었었고 반대로 케이드 호트는 이제 이닝 히팅은 조금 아쉽지만은
작년에 거의 한 20경기 정도? 그 정도 기간 동안 5이닝을 아주 튼튼하게 막아줬던 1점대 방어로 막아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얘가 신인왕을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뭐 대단했던 면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상으로는 컵스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지난번 경기를 워싱턴이 이기다 보니까 오늘은 케이드 호튼이면 그때보단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컵스가 뭐 영입도 좋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워싱턴한테 지다 보니까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긴 봤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는 선발상으로도 그렇고 컵스가 우세할 거라고 보이긴 하는 매치 같아요. 또 이제 토론토 대 어슬레티스인데 나는 여전히 이 경기도 오바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딜런 시즈 대 스프링스, 일단 딜런 시즈가 저는 화싹 이후로는 계속 좀 내리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첫 시즌도 그때도 기복이 심했어요. 작년에는 훨씬 더 못 미쳤고, 내가 그래갖고 이거 로저스 센터로 왔으니까 로저스 센터에서 딜런 시즈의 기록 같은 것들을 봤는데 좋았더라고요. 전부 다 아마 화싹에서의 기록이 많긴 할 텐데 어쨌든 로저스 센터는 딜런 시즈가 못해왔던 구장은 아니다. 글쎄 딜런 시즈가 올 시즌 얼마나 회복을 했을런지, 그리고 두 팀 다 빠따가 기대보다 못 미쳤는데 이 스프링스도 얘도 이제 템파베이에서 건너서 작년에 거의 뭐 유일하게 어슬렉티스는 꾸준하게 뛴 그런 선발이긴 했습니다. 가장 뭐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 기준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8로 되어 있는데 아마 8.5거나 7점을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어슬렉티스가 진짜 랭걸리어스 말고는 아무도 안타를 기록 못하는 거를 보면서 안정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또 한 번 오바를 볼 것 같기는 한데 맛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티모어랑 미네소타 경기도 있습니다. 카이 브래디시랑 타지 브래들리인데 저는 그나마 이 경기는 볼티모어를 볼만하다고 생각은 되더라고요. 나는 일단 카이 브래디시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고 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작년에 잘 했거든요. 이제 가끔가다 이따가씩 한두 번 아쉬웠지 대체로 막 6이닝도 먹어주고 삼진까지 잡는 능력이나 이닝 히팅 그런 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풀타임을 치른다 하면은 저는 볼티모어에서도 상당히 믿을만한 구석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믿고 있고요. 타지 브래들리도 이제 템파베이에서 버려졌는데 얘도 이제 스토프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성장세가 못 미친다. 그냥 시즌 중에 좀 좋은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 당장 초반부터 좋은 구간일지 모르겠다. 어쨌든 양팀의 전력, 볼티모어는 작년에도 사실 빠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러 유망주들이 있는 거에 반해 OPS가 생각보다 안 지켰고 선발들이 많이 무너진 게 컸는데 일단은 선발들 단단해졌고요. 오히려 미네소타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가 된 시즌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일단은 볼티모어 쪽 보는 거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경기 때부터 볼티모어 빠따가 생각만큼 못 미쳤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언더오버적으로도 일단 카이 브래디시는 믿을만하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언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텍사스인데 에런 노라랑 디그롬이 붙습니다. 이게 에런 노라의 상태가 좀 애매해요. 이번에 그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WBC 나왔을 때는 괜찮게 했던데 글쎄 에어노라 지금 몇 년째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빡세네요. 얘가 늘 200이닝도 먹어주고 3점대 해줄 수 있고 볼넷도 안 주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일단 디그롬의 안정함에 비해서 못 미치긴 합니다. 디그롬도 작년에 부상 복귀 시즌 치고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도 한 25경기 이상 좀 지내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좀 아쉬운 면도 있었고 그래갖고 믿음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선발 자체는 디그롬이 좀 더 믿을만하다고 봐야겠죠. 텍사스는 작년에도 빠따가 되게 별로서고 이번에도 뭐 크게 나아진 건 없더라고. 저번에 이볼디가 개쳐 맞고 그런 거만 봤지 산체스한테 아주 뭐 기가 눌린 거만 봤는데 그때보다는 텍사스가 좀 버틸만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빠따는 또 별로일 거라고 봐서 언더 방향이나 막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텍사스가 정배 메리트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디그롬이 버텨는 줄 거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보스턴, 브래디 싱거랑 소니 그레이네요. 소니 그레이도 너무 나이가 많아. 옛날에 제가 메이저리그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 오클랜드에서 되게 잘했었는데 또 미네소타 가서 막 부활도 하고 했지만은 작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는 그렇게 막 아주 믿음이 가는 시즌은 아니긴 했었어요. 그래도 보스턴 정도 이렇게 좀 기본빵이 높은 팀에 그래도 믿을만한 선발, 이닝 히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왔다. 그런 건 팀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올리토에서 소니 그레이로 바뀌면은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할지라도 일단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싱어도 캔자스시티 떠나가지고 작년에 오락가락이 좀 심했습니다. 좋을 때는 막 3점대 방어를 해주고 이랬는데 또 안 좋을 때는 확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이거는 일단 기본빵 자체는 보스턴이 유리할 만한 구도다 이렇게 봤었는데 보스턴도 생각만큼 빠따가 막 시원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로만 앤 서니가 아마 3만타였나 뭐 그렇게 해준 경기도 있었었고 저는 신시내티는 빠따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번에도 영입이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스턴 방향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은 되네요. 근데 첫 번째 경기 때보다 게럿 크로시에랑 에버시였잖아요. 그때도 사실 에버도 만만치 않은데 크로시에가 잘하니까 본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선발이 앞서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보스턴으로 보긴 하겠습니다. 배당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매츠 대 피츠버그입니다. 데이비 피터슨이랑 미치 켈러네요. 이게 미치 켈러가 매츠한테 상대전적 같은 게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통상 이제 그 미치 켈러는 매츠한테 6경기 동안 2.06으로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미치 켈러는 일단 뭐 3점대나 이제 뭐 4점대 초반 이런 정도를 기대해 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도 뭐 피츠버그에 여러 어린 선수들이 나왔지만은 팀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좀 상위권 선발을 지탱했다고 봐야겠죠. 아쉽지는 않은 선수고, 피츠버그가 지금 이제 영입으로 라이언 오헌이나 뭐 오즈나 이런 빅배들을 영입을 많이 했었어요. 브랜드 라우라든지. 팀한테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작년에도 피츠버그에 이런 그 마운드 경기력이 있었지만은 아쉬운 이런 그 빠따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영입해온 애들이 좀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매츠가 워낙 좀 큰 팀이라서 문제인데, 글쎄 피터슨도 재작년에 후반기인가? 그때 엄청 잘했어요. 2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팀을 포스트신까지 보내는데 또 이제 공식 역할도 하고 했지만은, 작년에는 또 얘가 잘하다가 이제 후반기 때는 확 무너졌잖아요. 그래갖고 로테이션에서도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난 역배 보고 싶은 생각도 아주 없지는 않아. 전 매치는 그런 팀이라고 보거든요. 역배를 본다면 한번 보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유리 페레즈랑 로렌젠이네요. 야, 이번에 콜로라도가 애들을 또 선발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게 막 로렌젠이나 스가노 같은 애들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왔던데, 솔직히 이 쿠어스 필드에 맞는 선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말린스 구장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지만, 글쎄요, 로렌젠도 뭐 솔리드하진 않아요. 얘도 한 2, 3년 전쯤? 그때 이제 디트로이트랑 필라델피아 오갔을 때, 그때 올스타 나갔을 때가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좀 아쉬운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좋을 때는 막 7이닝 먹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러지 못한 날들이 좀 많죠. 반면에 유리패드는 확실한 이런 구위가 있는 놈이고, 마이애미가 가장 이제 낙포세이를 선언하는 선수입니다. 키워볼 만한 선발이라는 소리죠. 리그 에이스급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다가도 가끔 이제 좀 안 좋은 날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좀 봐본 바로는 유리 페레즈가 일단 공이 좀 그 제구가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아. 대신 약간 좀 수비에 아쉬움을 받았다든지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좀 이닝만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을 많이는 안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페레즈가 일단 이닝을 5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은 좀 있고, 그림 자체는 일단 마이애미 보기엔 나쁘지 않죠. 콜로라도가 얘네들이 영입도 지지부진한 데다가 지금 2년째 굉장히 별로여가지고 콜로라도의 경쟁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갈 거면 이것도 배당이 안 나와가지고 마이애미에 마련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도 이게 1점 차였잖아요. 샌디 알칸타라 경기. 마이애미에 빠져도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 선발은 오히려 프리랜드보다는 뮤렌젤이 조금 더 못 미치니까 마이애미 쪽으로 쏠린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마이애미 빠따가 역할을 해줄런지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나는 마이애미 빠따가 해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뭐 마헨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화스악, 체드 패트릭이랑 시언 버크인데요. 제가 첫 경기 때 이게 미러키도 지금 명확한 일선발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첫 경기 때 그냥 빠따로 아예 짓눌러 버리더라고. 화스악에서 제가 몇 명 이렇게 좀 키워볼 만한 애들이 몇 명 있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즌이 될 거다. 그랬는데 가장 뭐 믿을 만한 선발 쉐인 스미스를 냈음에도 그냥 개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미러키가 본인들다운 이런 야구,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 발야구, 빅뱃 같은 것들은 크게 뭐 있지는 않더라도 되게 좀 잘 해나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미러키는 올 시즌도 충분히 강력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받았고, 체드 패트리도 작년에 전반기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이나 뭐 때문에 잠깐 못 나오고 돌아와서는 평범했던 것 같아요. 글쎄, 그래도 버텨준 거를 생각하면은 작년에 보여준 모습은 솔직히 션버크가 좀 더 이제 긴 기간을 선발로 뛰어서 그렇지, 임팩트는 저는 패트릭 쪽이 좀 더 있었다고 보기는 합니다. 얘도 뭐 구위 같은 거나 이런 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커터 같은 거 잘 던지는 선수인데, 뭐 션버크가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니니까. 션버크도 그냥 깔짝 좋은 구간 그때만 좀 볼만했었지, 평균적으로는 팀의 사이즈도 그렇고 미러키를 뭐 마헨 접근까지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 같은 것도 또 갈만은 하겠죠. 미러키가 저번에 빠따를 보여준 데다가 저번보다는 할만한 이런 선발을 만나는 셈이기 때문에, 화스악 입장에서도 저는 화스악도 빠따 포텐셜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오바 가능성도 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이랑 천사인데요. 데트머스랑 하비에르네요. 나는 매번 말하지만 하비에르가 과연 2022년에 9위를 회복할 수가 있겠냐. 작년에도 시즌 중간에 나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간간히 나올 때 한 5이닝 이상 먹어주고 나쁘지 않았을 때도 분명 있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얘는 고점을 봐버렸어. 그때 고점을 다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끼케야 3점대 정도의 기대치 그 정도는 있고, 자, 데트머스는 작년에 아예 뭐 불펜으로 뛰었습니다. 선발로서의 경제력을 완전히 잃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불펜에서는 이제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복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었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나 이런 좀 마무리로 나온다든지 그랬었지,
나중 가서는 데트머스도 망가지던데. 글쎄요. 선발로서 돌아와서는 어떨지. 한참 그래도 천사가 조금이나 경쟁력이 있을 때는 데트머스도 막 7인이 먹어주고 경쟁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고점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꺾였다. 그리고 이제 선발로 돌아와가지고 증명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시기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오히려 천사가 빠따가 홈런 같은 게 나왔으면 나왔지 휴스턴보다 안 좋지는 않더라고요. 휴스턴이 2패 스타트입니다. 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휴스턴은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내일은 선발로서는 저는 너무 이제 데트머스가 그동안 깎아본 게 많다 보니까 믿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또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자니 휴스턴 빠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데트머스를 못 믿는데 역배를 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가기에는 별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스턴 빠따 생각하면 언더를 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 경기는 도저히 휴스턴은 못 보겠더라고. 그렇다고 데트머스를 믿을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다음 애틀랜타 대 켄자 경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두 좌완 선수들 크리스 세일이랑 레이건스가 붙었는데 레이건스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볼넷도 많이 주고 처맞기도 하고. 내일은 와카 대 레이나드 로페즈입니다. 일단 와카는 작년에도 몇 번 이제 부침이 있긴 했지만 체인지업 같은 거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3점대 시즌을 또 보냈습니다. 좋은 활약을 한 거예요. 그냥 켄자에서는 오히려 루구가 무너지는 틈에 와카는 그래도 지탱을 해줬다. 그렇게 봐야 될 선수고 저는 리스펙을 합니다. 애틀랜타는 레이나드 로페즈인데 재작년에 3점대 방을 보여주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작년 아예 부상으로 빠졌다 보니까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또 이제 좀 솔리드하게 역할을 해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탄탄했습니다. 선발 한 자리를 잘 먹었다. 2선발급으로 활약을 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레이나드 로페즈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면은 이 경기는 언더 그림이거든요. 8.5씩이나 받았어도. 네, 저는 8.5 언더는 일단 누를만 한 것 같다. 켄자의 경쟁력 어디도 빠따적으로 그냥 세일한테 망가지는 거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본다면은 애틀랜타 쪽이나 언더? 레이건스는 작년에도 이제 부상이 좀 많았다 보니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와카는 어지간하면은 좀 솔리드하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샌프 대 양키스입니다. 타일러 말리랑 워렌인데 워렌은 그냥 4, 5선발급이었던 것 같아요. 간간히 좋은 날이 있었다지만은 보통은 이제 구속 상승도 막 있고 했지만 올 시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작년에는 4, 5선발 수준이었던 것 같아. 왜 워렌이 나온 날은 양키스를 그다지 믿을 만한 날은 아니었다. 타일러 왈리 작년에 이제 텍사스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딱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피베타나 말리 이런 애들이 작년에 확 스텝업을 했던 그런 선발들인데 피베타는 그 풀시즌을 그냥 주행을 다 했던 반면 완주를 했던 반면 말리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건강상의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피베타나 말리 이런 애들은 플루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거든요. 양키스 빠따를 만난다면 어떨까. 작년에 텍사스에서 보여준 모습이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당장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네. 불투명한 경기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체급상으로 계속해서 양키스를 좋게 봤거든요. 프리드 나오고 슐리트로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위에 워렌이다? 솔직히 양키스를 쉽게는 못 가겠죠. 양키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빠따를 보여준 건 아니었으니까 두 경기째. 다음 샌디에고 대 디트로이트 랜디 바스켓이랑 플레어티네요. 플레어티는 등부상 때문에 고질적인 등부상 때문에 등판도 거르고 이러고 어떤 날에는 개쳐 터지고 어떤 날에는 한 5, 6이닝을 2, 3실점가량 해주면서 4점대 정도로 해줬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로테이션은 아니긴 했던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반대로 랜디 바스켓스 얘가 좀 고민입니다. 싱커 같은 게 이제 구속이 되게 안 나오는데 잘 맞더라고요. 특히나 작년에 샌디에고에서는 구장 빨인지 좋은 시즌을 보냈고 뭔가 이 친구 볼넷 같은 거 저지르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안정감이 참 없는데 그래도 여차저차 잘 맞기는 하더라고요. 양키스에서 버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첫 시즌 때는 했는데 작년에는 꽤나 괜찮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샌디에고가 마운드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랜디 바스켓스도 그 우려보다는 잘했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아마 두 경기째 전부 다 디트로이트는 빠따가 좀 잘 도는 반면 샌디에고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였거든요. 그냥 그런 거 차이로는 사실 이 경기는 선발은 좀 차이가 크진 않아도 랜디 바스켓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빠따 차이?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디트로이트도 엄청 시원시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이 샌디에고가 자랑한 이런 철벽 불펜 라인들 그런 게 나올 만한 사이즈가 많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언더 생각이나 약간 샌디에고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언더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거 7.5는 모르겠고 8.5는 언더 볼만한 것 같아요. 다저스 대 디백스. 자, 어제도 다저스가 굉장히 어렵게 이겼었더라고요. 타일러 글래스노 대 2대 2로드인데 원래 나는 그냥 지금 디백스에서 메리 켈리가 나온다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다저스와 시리즈 때는 메리 켈리가 못 나오나 보네요. 일단 2로드
뭐 별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먹튀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깔짝깔짝 좋았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고 별로 뭐 좋게 볼 만한 건덕지는 많지는 않고요. 글래스노도 이제 늘 좋은 날에는 그냥 7이닝씩 먹어주고 하는데 안 좋은 날에는 볼넷 같은 거 저지르면서 좀 위기를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쳐맞으면은 아주 개 터지는 거고 위기를 넘기면은 그냥 꾸역꾸역 막는 건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글래스노도 아주 뭐 나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3점대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글쎄 일단 이로드보다는 글래스노가 조금 더 탄탄하다고 봐야 되고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다저스가 바타적으로 훨씬 더 나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뭐 편하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배당이 안 나올 거예요. 어제도 이것도 1점 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저스의 마인을 쉽게 볼 만한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어제보다는 선발 차이가 좀 더 다저스 쪽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제는 나는 넬슨 정도면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글래스노 대 이로드 구도면 그래도 글래스노가 믿음직스럽죠.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클블, 브라이언 우랑 칸티오. 조이 칸티오는 좌안으로 작년에도 거의 뭐 땜빵 수준이었거든요. 올 시즌에 정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네. 오히려 막 파커 맥식 같이 이런 좀 땜빵으로 신인 넣었을 때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칸티오도 한창 이제 클블이 연승 달릴 때 그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즌 내내 보여주지는 못했었고 깔짝이라고 봐야 돼요. 브라이언 우는 뭐 작년에 완벽했습니다. 엄청 좋은 기간이 길었는데 좀 막바지에야 연속 6이닝 먹은 경기였나? 얘가 작년에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시애틀 구단에서 연속 이제 6이닝 등판 기록.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퀄리 스타트 이상의 기록도 막 그런 것도 해준 것도 되게 길었는데, 좀 마무리는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작년에 시애틀에 부상이 많은 와중에 브라이언 우가 가장 시애틀에서 믿을만한 선발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무대에서의 활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고 해도 그냥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우는 저는 뭐 믿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도가 생각보다 일단 시애틀 빠따는 여전히 뭐 무서운 것 같고 그냥 나는 이거는 정배로서 시애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시애틀도 빠따가 여전히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첫 경기도 어쨌든 점수를 많이 내고 홈런도 많이 쳤고 전부 다 솔로런이어서 아쉬웠는데 네, 어제 경기도 아마 시애틀이 더 잘 쳤을걸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시애틀의 정배 방향으로 봐야겠다. 네, 그리고 이런 경기는 언더오버는 건드리는 건 조금 별로 같다는 생각? 약간 있네요.